안녕하세요. 백업부동산 스토리의 민혜입니다. 금요일은 여러분들과 함께 수원 건성구에 소재하고 있는 아파트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수원이라는 지역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지금 교통편도 개선이 확장이 되고 있고요. 또 이제 주변에 이제 재개발 사업장이라든가 택지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면서 정주 여건이 개선되고 있는, 인구가 가장 많이 살고 있는, 경기도 내에서 인구가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수원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원시가 굉장히 넓고 또 이제 인기 지역이 있지만, 일단은 우리가 주변에 이제 입주 물량, 공급 물량도 체크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인근의 오산이라든가 또는 화성, 그리고 주변에 이제 안산이라든가 또는 의왕시 주변 일대로 우리가 굉장히 많은 공급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같은 지역이라도 여러분들께서 이제 우리가 부동산 스터디를 하다 보면, 자, 분명히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어서 어느 전문가가 좋다고 해서 가격이 급등하는 지역도 있고요. 자, 같은 수원이지만 일단 조용한데요. 일단 가격이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올라가는 지역이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방송이나 언론이나 또는 전문가분들께서 그 아파트 단지를 외치기 시작하면 가격은 거의 폭등 수준으로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수원도 정말 다양한 지금 그 상황에 놓여 있는데요. 일단 수원 지역 중에서도 건성구, 그 중에서도 이제 어느 특정 아파트를 보겠는데, 자, 이 아파트를 매수를 할까 지금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지금 사실 오늘 살펴보는 아파트는 좀 자산이 있거나 또는 이제 소득이 좀 되시는 분들, 또는 여유 잉여 자금이 있으신 분들이 그렇게 관심을 가질 만한 아파트 단지는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방송이나 이런 데 보면 유망 지역, 유망 아파트 또는 유명한 재개발 지역 또는 재건축 단지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없는 사람 입장, 또는 우리가 흑수저잖아요. 돈이 없는 사람들이 정말 더 많아요. 그렇지만 꼭 우리가 바라볼 수 없는 또는 취득할 수 없는 그 넘사벽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이제 떠올릴 수가 있는데, 그 넘사벽 밖에 있는 주택이 오르고 내리는 거에 여러분들이 좌절감이라든가 또는 상대적 소외감을 가질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들께서 갖고 계신 자금을 토대로 해서 또는 이제 실거주 목적까지 겸비를 해서 여러분들 체력에 맞는 지역과 물건 선택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말 중에 하나인데요. 일단 여러분들께서 금일 제 방송 근데요, 이상하게 좀 자산이 좀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보세요. 그래서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저도 이런 분들이 정말 제 방송을 많이 보고 있구나. 자, 근데 그분들께서 보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튜브 정말 고가 지역, 좋은 지역, 자, 요런 데만 지금 부자들이 볼 것 같잖아요.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예, 지금 금일 보는 아파트도요, 이슈가 되는 지역도 아니고 수원에서 인기 있는 지역은 아니지만 일단 실거주 목적 플러스 투자 목적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께서 판단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Q&A라고 이렇게 기재를 해놨는데, 자, 기존부터 이 아파트라든가 이쪽 해당 지역 좀 살펴봐 주세요 라고 하는 게, 자, 누적됐기 때문에 제가 좀 찝어서 여러분들과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금일, 자, 여러분들 이제 제가 목소리 상태가 별로 안 좋은데, 자, 환절기 감기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비도 오고 바람도 많이 불기 때문에, 자, 건강에 유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수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수원에 지금 해당 지도를 보게 되면, 자, 수원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위쪽으로는 이제 화서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측에 보게 되면 일단 택지 개발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된 광교 신도시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족 기능도 있는 광교 신도시. 자, 수원에서는 일단 아파트 가격이 가장 잘 나가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쪽 아래쪽이 이제 메탄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일단 이 수원 동과 서로 나눴을 때 우측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좌측 지역이 굉장히 논밭도 아직도 현재도 많고요. 자, 주택 가격도 좀 저렴해요, 많이. 자, 그리고 또 이제 주택 공급이 일시적으로 많이 발생하게 된 호매실이라고 있습니다. 자, 그 사이에 또 주택 가격이 가장 저렴한, 평당 가격이 저렴한, 자, 수원시 건성구 구운동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살펴보면 가격대 보게 되면 767만 원이에요. 그래서 수원 시내에서는 가장 저렴한 동네다. 자, 그랬을 때 이쪽에 이제 우리가 좀 잘 사는 층보다는 좀 서민층이 많이 살고 있다라고 이제 판단할 수 있는 지표이기도 한데요. 이쪽 지역도 굉장히 조용한 지역이고 또 호수도 많고 공원도 많기 때문에, 자, 이쪽이 그렇다고 살기가 나쁜 지역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제 상대적으로 수원 지역 내에서는 그래도 주택 가격이 좀 저렴하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원역을 중심으로 해서
해서 자 앞으로 이제 GTX역도 들어올 거고요. 예, GTX 노선도. 근데 시간은 좀 걸리겠죠. 자 그리고 이제 요 아래쪽 라인을 통해서 이제 수인선, 예, 그래서 이제 수원과 인천을 연결할 수 있는 수인선을 자 개통에 앞두고 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이제 수원 자체적으로 보게 되면 순환전철이라는 걸 또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분당선이 이렇게 이제 우리가 광교 중앙역에서 이 화서역으로 지나서요. 앞으로 이제 호매실, 예, 택지개발지죠. 예, 이쪽으로 이제 우리가 연장 계획도 있다. 그래서 이제 화서역 일대에 우리가 이제 그 복합 환승센터라든가 또는 이제 공공복지시설이 많이 들어설 텐데, 자, 그 주변에 이제 신축 아파트, 그래서 이제 화서역 프로지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화서역 프로지오에 대해서도 이제 잠깐 뒤에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이제 앞서서 수원이라는 지역에 일단 상황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기도 수원 권성구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 변동률을 보게 되면 좀 꾸준하게, 예, 하락하고 있고 좀 정체되어 있는 지역이 자 수원 중에서도 이제 권성구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권성구, 자 우리가 주택 가격이 상승하기 위해서는요 실거주 목적의 그 취득자도 물론 늘어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일단은 경쟁이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권성구 아파트 외진, 자 외부에서 얼마만큼 투자자가 들어왔느냐, 자 거래 비중을 보게 되면 지속적으로 자 작년 10월부터 지속적으로 내려오고 있다. 그래서 관심, 그러니까 외지인이 봤을 때도 관심 받게 지역,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아파트 실거래가로 봤을 때 가격이 움직이기보다는 좀 정체되어 있고 좀 떨어지는 지역, 자 그 지역이 이제 권성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권성구 지역에서도 이제 신축 아파트냐 또는 이제 호매실처럼 이제 택지 개발이 된 지역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좀 물론 그 데이터는 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리는 건 평균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제 권성구 서둔동 아파트, 지금 오늘 보는 해당 아파트 구운동 그 일대 주변인데요. 정확한 동은 서둔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서둔동 아파트 실거래가를 보게 되면 크게, 예, 거래량이 뭐 변화된 모습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뭔가 거래가 많이 일어나서 실거래가가 높아지는 지역은 아니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 자, 권성구 서둔동 지가 변동률입니다. 자, 그랬을 때 지가라는 게 이제 꾸준히 상승할 수 있는 지역이냐 아니냐 판단을 해야 될 텐데, 일단 지가는 크게, 예, 지금 뭐 상승을 했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14년도부터 19년까지 지금 현재 지가 변동률은 약간의 상승은 있지만 타 지역에 비해서 좀 부족한 면이 있다.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께서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자, 뭔가 관심도가 높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세력이 많다 그러면 이쪽 지역의 지가라든가 아파트 거래량이라든가 가격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올라가겠죠. 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이제 앞으로 주택을 취득하거나 투자하실 때에는 좀 살펴보셨으면 하는 기본적인 자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쪽 일대 지역에 그 한번 살펴보게 되면 그 화서역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쪽 라인에 신분당선이 쭉 내려오게 될 텐데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이 화서역이 이제 우리가 더블 역세권이 앞으로, 예,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쪽 해당 지역이 지금 이제 복합 환승센터, 그리고 또 이쪽에 이제 대유평지구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에 우측에 보게 되면 화서역 파크 푸르지오 아파트가 21년 8월에 입주 예정인데요. 이제 앞으로 화서역 파크 푸르지오 2차도 계획되어 있다라는 거, 예,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쪽 일대가 이제 개발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일단 주변의 아파트들이 굉장히 지금 좀 오래됐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뭔가 교통편이 개선되고 있고 주변이 이제 밝아지는 개발 계획이 있는데, 일단 이쪽 지역에 그 주택을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투자 목적보다는 실거주 목적으로 접근을 하셔야만 여러분들께서 마음 아픈 일이 안 생긴다라고 봐요. 자, 그리고 또 이제 좌측에 보게 되면 천천 푸르지오 아파트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원에 거주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 천천 푸르지오 아파트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또 이제 살기가 아직까지는 괜찮은 연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단지도 크고 많은 분들께서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데, 자, 이쪽 일대 아파트 주변에 일단 1월 저수지, 그리고 수목원도 있고요. 또 아래쪽에 보면 이렇게 호수도 있고 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이제 녹지 공간이 되게 많은데 살기가 굉장히 조용하고 괜찮아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살펴보는 아파트의 위치는 이 서둔동 동남 아파트, 많은 분들께서 이제 문의를 하셨고요. 또 이제 서둔동 성일 아파트, 자, 이 두 아파트 단지가 지금 앞으로 어떠한 가치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쪽에 거주를 하고 싶은데 투자 목적과 실거주 목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아파트로서 어떻습니까? 라고 했을 때 저는 그냥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려요. 왜?
자, 이쪽 지역에 이제 직주 근접을 갖고 계신 분들, 직장이 있으신 분들, 또 이제 자금이 조금 부족하신 분들, 그러면서 주변에 이제 아파트라는 게 최근에 3년 동안 가격을 상승을 많이 했는데, 일단 주변 아파트 단지들 용적률도 좀 높고요. 그 연수도 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의 가격 차이는, 그러니까 상승은 될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여러분들께서 지금 접근하게 되면 투자 목적으로는 좀 적합하지 않다라고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왜? 가격적인 메리트가 좀 없고요. 지금은 이제 실거래가, 그러니까 실거주 목적으로 여기 이제 내가 살아야겠다. 자, 실거주 목적이 강하신 분들은 주택 가격이 크게 오르거나 떨어지는 거에 멘탈적으로 조금 신경을 많이 안 쓰시고 좀 건강하게 좀 이 정신 상태를 유지하시면서 거주를 할 수 있을 텐데요. 투자 목적으로 접근을 하신다 그러면 조금 머리 아픈 일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쪽 주변이 굉장히 발전도 많이 되고 있고, 화서역 푸르지, 그러니까 파크 푸르지오 아파트 가격 체크를 해보게 되면 일단은 이쪽 주변이 점차적으로 상승을 많이 그러니까 상승하고 있다라는 걸 이제 반증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쪽 주변에 아파트 연수들이 굉장히 오래는 됐는데 일단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을 추진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자, 그 중에서도 이제 단지는 조금 작지만 그래도 이제 가격적인 메리트와, 그러니까 사회초년생 또는 신혼부부, 뭔가 이제 우리가 거주 목적과 조금 이제 투자 목적으로 접근하기에는 일단 우리가 자금을 무리하게 차입해서 자 취득하는 거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거든요. 자, 그랬을 때 일단 이 아파트 저는 괜찮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사람마다 투자하는 물건, 그 다음에 지역 다 달라질 수는 있는데 일단 자신 체력에 맞게끔 찾아보는 게 굉장히 현명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화서역 푸르지오, 그러니까 파크 푸르지오 2021년 8월 입주 예정인데요. 자, 이쪽에 위치하고 있고, 자, 이쪽이 이제 화서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좀 인기 있고 이제 거주 요건이 좋은 수원 천천 푸르지오 아파트도 있는데, 요 아래 지역에 지금 이제 동남 아파트와 그 성일 아파트가 있다. 그래서 이제 화서죠. 예, 화서 동남 아파트. 그래서 7개 동 380세대 5층 아파트고요. 자, 87년 12월. 그래서 이제 33년 차가 된 아파트다. 그리고 용적률은 이제 130%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정비구역이 지정이 됐고 추진위원회 단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둔동 성일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 6개 동 370세대 5층이고요. 1987년, 그래서 이제 33년 차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고, 자, 이 정비구역으로 이제 지정이 됐다. 그래서 이제 재건축을 이제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또 자본이 적으신 분들, 또 수원에 거주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수원에 거주 안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모를 확률이 높고요. 또 수원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이런 아파트가 있다는 거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 아파트 지금 주변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교통편도 개선이 되고, 자, 그리고 또 이제 주변에 녹지 공간도 많고, 또 일단은 주변에 이제 가격적으로 그 신축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또 상승도 많이 했다라는 거. 그랬을 때 주변에 아파트가 이제 용적률도 상당히 높고 연수도 애매하기 때문에 신축 아파트가 들어서기에는 좀 쉽지는 않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화서역 파크 푸르지오 아파트를 보게 되면 일단은 분양권 실거래 가격은 계속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84 같은 경우에는 84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8억대가 넘어갔다. 그랬을 때 이쪽 주변에 이 아파트 당연히 이쪽에 뭐 신분당선이 들어오거나 주변에 개발 계획이 없고, 또 이제 이런 천천 아파트가 가격적으로 상승을 안 했다 그러면 당연히 이쪽 지역도 소외지역으로서 굉장히 조금 그러니까 잘 안 보는 물건 중에 하나예요. 지금도 많이 안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기가 인기가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자,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자금이 부족하신 분들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자, 자산을 불리는 것도 시간이 걸리고요. 차근차근 단계별로 밟아가야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뭐 3억, 5억 올라가는 시장? 앞으로 이런 시장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 속에서는 빨리 헤어나는 게 중요하고요. 자, 그랬을 때 일단 이쪽 주변에 그 변화 요건이 많기 때문에 내가 소액으로 접근한 아파트로서 적당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동남 아파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지금 동남 아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동남 아파트의 정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5층, 이 저층 아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당연히 지하 주차장 없겠죠. 그래서 이제 49.83 전용 면적,
그 49.83제곱미터는 세대수가 380세대고요. 단일 평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매매가 하한 평균이 1억 6,500, 상한 평균이 1억 8천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세가 같은 경우에는 하한 평균이 7,500만 원, 상한 평균가는 9천만 원. 그래서 만약에 갭으로 투자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한 9천만 원 정도, 1억 정도면 투자가 가능하고요. 또 내가 그 어느 정도 그 이쪽에서 실거주 목적도 저렴한 비용으로 가능하면서 투자 목적까지도 달성이 가능한 아파트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아파트에 해당 아파트의 10년간 그래프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요, 2007년, 2009년도에 이쪽 아파트도 급등을 많이 했어요. 그렇지만 그 이후에 뭐 경기 침체, 부동산 침체 받으면서 좀 가격적으로 하락은 했지만 일단 매매 가격 자체가 저렴하기 때문에 뭐 크게 눈에 띄게 이렇게 뭐 떨어졌다라고 표현은 못하겠지만 우리가 물건별, 그러니까 가성비죠. 가성비 가격대로 살펴봤을 때는 그래도 떨어진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이제 앞으로 2019년 지금 현재의 시점에서 살펴보게 되면 일단은 그 2007년, 2008년도의 고점을 어느 정도 회복을 했고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실수요, 그 다음에 이제 투자 수요가 계속적으로 지금 거래가 많이 되고 있는 아파트라고 지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세가는 당연히 아파트가 오래됐기 때문에 조금 매매가는 상대적으로 좀 올라가면서 매매가는 그대로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이제 이 전세가는 좀 떨어진다라고 판단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매매가와 전세가가 좀 벌어지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요 아래쪽에 이제 아파트 단지를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성일 아파트예요. 그래서 이제 요 아파트 단지의 전경은 이렇게 되어 있다. 그리고 이 아파트도 이제 오래됐고 저층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 지하 주차장 같은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47.79, 그 다음에 49.83 이렇게 이제 세대수가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총 세대수는 이제 370세대인데요. 자, 우리가 이제 그 매매가 하한가 평균을 살펴보게 되면 49.83 같은 경우에는 매매가 한 1억 6,500, 그 다음에 매매가 상한 평균이 1억 8천입니다. 그 전세는 그 하한가가 6,300, 그 전세가 상한이 8,300. 그래서 여기 아파트도 1억 원 전후에서 일단은 이제 투자도 가능하고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그 실거주 목적 또 이제 우리가 투자 목적으로 가져갔을 때 좀 저렴하면서 일단은 부담 없이 좀 입주를 할 수 있는 아파트이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어지는데요. 일단 여러분들께서 이제 많이 걱정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재건축 단지는 2017년 12월 31일 이후에 자, 우리가 이제 관리처분인가 접수가 되게 되면 우리가 그 초과이익 환수제라는 게 적용이 되잖아요. 근데 초과이익 환수제도 그 누진제, 그러니까 탄력적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자, 이쪽 해당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고가 아파트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가격 상승률이 급등하는 지역은 아니기 때문에 자, 너무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제가 아까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투자라는 건 일단 자기 눈높이, 그 다음에 자기 체력, 자기 자본에 맞게끔 지역을 선정하고 물건을 선정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무리한 차익금 같은 경우에는 생활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생활고를 겪을 수도 있고요. 자, 스트레스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심해지면은요, 자, 부부싸움, 그러니까 부부간의 싸움도 잦아질 수도 있고요. 자, 여러 가지 상황으로 자꾸 안 좋은 상황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일단은 투자는 너그러이 마음이 편하게끔 그리고 또 마음 씀씀이도 조금 여러분들 좀 곱게 쓰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한테 복이 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파트도 지금 보게 되면 일단 시세 2007년도 2008년도 자 보다는 지금 저점,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서 보게 되면 일단은 그 2007년도, 2008년도보다는 가격적으로 상승은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워낙에 저가 아파트였기 때문에 크게 오르고 내림이 그 차이는 안 날 수는 있지만 우리가 투자 대금 대비, 자, 매매가 대비 상승률은 분명히 있었던 아파트다. 자, 그랬을 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 아파트 뭐 초과이익 환수제 많이 물어보시는데 크게 염려할 바는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쪽 지역 주변에 교통 개선, 그리고 주변 일대에 또 이제
그 개발 계획도 있고 복합환승센터도 생기면서 그 주변에 신축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는데, 자, 분양권이 굉장히 지속적으로 가격적으로 많이 상승을 하고 있다. 근데 이쪽 지역에 지금 투자하는 시점, 자, 괜찮냐 나쁘냐, 그거는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제가 하나 팁을 드리자면, 자, 재건축을 주변 화서역 주변이든 어디든 재건축을 논하기에는 아파트 연수가 애매하고요. 자, 용적률도 애매합니다. 자, 그랬을 때 이쪽 일대에 신축 아파트로서 들어설 만한 단지를 굳이 따지자면 이 해당 두 아파트가 있는데, 일단은 그 신혼부부라든가 또는 자금이 좀, 나이대는 있지만 자금이 좀 없으신 분들, 자, 투자 목적으로 그냥 소소하게 접근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거주 목적까지 간다 그러면 더더욱 좋을 것 같아요. 왜? 투자보다는 저는 실거주를 더 선호를 하기 때문에, 일단 투자보다는 그 실거주가, 우리 주택의 목적이 뭐예요? 예, 물론 가격적인 상승률, 투자 목적도 굉장히 중요해진 요즘이지만, 일단 주택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게 일단 첫 번째라고 봐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 그런 점을 좀 살리셔서 이쪽 지역을, 그러니까 이쪽 지역에서 거주하시는 분이라면 한번 생각도 해보시고 고려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제 수원 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살펴봤는데요. 일단 그 여러분들, 예, 전국에 한번 여러분들께서 자세하게, 그리고 뭐 세세하게, 뭐 어떤 아파트 단지가 괜찮다, 주택이 괜찮다, 재개발이 괜찮다, 재건축이 괜찮다, 토지가 괜찮다, 자, 이런 걸 일일이 여러분들이 다 찾을 수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께서 자기 지역만큼은 일단 내가 뭔가 거기에서 아이들도 키워야 되고 교육도 시켜야 되고, 또 이제 그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직주 근접이라고 하잖아요. 직장도 근처에서 다녀야 될 텐데, 내 지역만큼은 여러분들께서 꼼꼼하게 한번 찾아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찾아보면 분명히 괜찮은 거 있고요. 또 이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괜찮은 것도 있을 수도 있고, 또는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주택이 갑자기 막 보이기도 해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그냥 자산을 늘리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다른 사람의 말만 듣고, 또는 이제 다른 사람들이 막 선호하는 것만 보다 보면 가격만 따라가게 되거든요. 그 가격만 따라가다 보면은 여러분들께서 그 끝에는, 예, 절망밖에 없습니다. 절망밖에. 야, 여러분들이 지금 부동산 방송 많이 보시고, 또 이제 우리가 재테크에 관심이 있는 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기본적으로 내가 자산을 불리고자 하신다 그러면 일단 생각이라는 것도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정부의 그 정책이라든가, 또 그 정책에 나와서 이제 우리가 유튜브 방송이나 전문가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이거를, 자, 그 사람들이 그 내뱉는 그 아웃풋에 의해서 내 생각이, 그러니까 좌지우지 되는 거를 여러분들께서 좀 그 피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끔 뭔가 그 능력을 좀 키우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뭐 딴소리는 안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그 여러분들한테 이제 도움되는 내용을 많이 얘기하려고, 예, 하는데, 일단은 지속적으로 유튜브 방송, 예, 구독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다음 시간에도 일단 여러분들, 자, 이런 물건을 보는 안목, 우리 동네만큼은 어떤 게 그래도 내가 100억 부동산 스토리를 보면서, 아, 요런 게 괜찮다고 하더라, 요런 관점으로 보더라, 어떠한 물건들을 대부분 선정을 하더라, 자, 요런 것들만큼은 제가 키워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 앞으로도 이 100억 부동산 유튜브 지속적으로 구독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좋아요, 또 많은 공유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과 항상 유익한 내용으로 다가서는 100억 부동산 스토리의 미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